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만육공 채양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만육공은 그 문충공개 정체시 가문을 대표하는 조상으로 매우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 7번으로 나누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그 문충공개 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헌 금감록, 그러니까 가보로 취급하는 금감록에 대한 분석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죠. 비조 최선능의 증손이고 1351년 충종왕 3년에 태어나서 1424년 세종 6년에 돌아가셨어요. 문충공개를 대표하는 조상이고, 그렇지만은 그 믿을만한 문헌이 거의 없다. 가문에 전해오는 문헌 외에는 거의 믿을만한 문헌이 없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 이제 금감록인데, 이 금감록을 지금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금감록은 만육공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에요. 실제적으로 가보로 생각하는 문헌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약간 다른 판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3개를 제가 골라서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게 만육공 사후 1423년 이후부터는 줄거리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서로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 배경을 입증할 만한 다른 문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내용만 가지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금감록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금감록은 어떻게 전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감록 중에 가장 오래됐다고 보이는 판본이 그 만육육오보에 적혀 있는 만육육오본인데, 여기 만육공이 태조가 만육공을 그 온양온천으로 불러서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고, 그걸 끝내고 만육공이 돌아가서 완주로 돌아가서 은거에서 숨어 살았다 하는 부분,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줄거리가 뭐 나머지 3개가 다 비슷하고, 이 이후부터는 줄거리가 바뀌어요. 부분적인 서술이 아니고 줄거리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도성지 김성지가 그렇게 집행했다 했던 것을 만육육오본에는 도성지 김성지가 그렇게 집행했다 이렇게 적혀 있고, 금감록에는 박서원이 지은 서문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금감록 만육육오본은 현재 나는 최고본으로 추정이 되는데 1800년 무렵에 제작됐어요. 그 서문을 참고해 볼 때. 그리고 만육육오 수록은 19세기 중반에 수록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그 서문이 달려서 만들어졌고, 그거를 19세기 중반에 그 만육육오에 실었지 않느냐. 그래서 보면은 아까 재발행했다는 시기가 상당히 옛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은 지금은 없어져 버린 이 서문에 재발행했다는 기사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 내용이 그 이모보에 적혀 있어요. 1762년에 발행된. 그러니까 1762년도에도 지금 금감록하고 같은 스토리가 적혀 있는 문헌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제목이 금감록인지 아니면 뭐 다른 제목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내용이 1762년도 이전에도 이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금감록을 보면은, 아까 제가 그 표시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진다 그랬죠. 거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요만큼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 글자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여기에. 이렇게. 주석을. 이걸 확대를 해보면은 지차 태조 대왕 시사.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차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태조 대왕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적어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자차 태종대왕시. 여기서부터는 태종대왕 때 일이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보여줬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이후부터는, 그 자리 이전까지는 태조 때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는 태종 때 일이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후의 걸 태조가 다 한 걸로 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그 뭐라 썼냐면은 갑진년은 1424년이에요. 갑진년에 최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나는 역시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른바 3일간 조회를 철폐하고 고기와 생선은 상에 올리지 말라고 했다. 여기서 나는 태종이죠. 왜냐? 그 일이 태종 때 일어난 일이니까 태종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걸 이제 태조 때로 해놓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종으로 바꿨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왕이 태종이 아니고 세종이에요. 그리고 태종이 죽고 2년 후, 3년 후에요. 3년 차예요. 태종 흉서 3년 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태종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모순이 있어요. 그럼 뒤에 가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갑진년 6월 29일 그리고 날짜가 적혔어요. 이 발행한 날짜가 갑진년 6월 29일이다. 이게 추가됐어요. 아까 그 앞에는 없었죠. 그리고 행 도승지 김성지가 차지이 알지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옥새가 찍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문이 없어진 대신에 이렇게 이제 그 칠세손 체제가 가서 며칠을 통곡을 하고 울어가지고 새로 발행받았다 이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만육공 별세 이후에 기사가 어떻게 바뀌냐면 화자가 태조에서 태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태종도 또 나라고 이제 표현을 1인칭 표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육유고본에서 발생한 모순, 이미 태조는 죽고 없는 사람인데 그 만나서 뭐 이렇게 했다 뭐 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바꿨는 거죠. 그런데 만육공이 1424년 세종 6년에 별세를 했으니까 말하자면 뭐 3일간 조회를 철폐한다든지 이런 거는 태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세종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태종은 1418년에 양위를 해서 세종한테 넘겨줬고 1422년에 흥서하신 태종이 1424년에 돌아가신 만육공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고쳤는데도 아직 덜 고쳤는 거야. 그러면서 차지이를 차지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 양반이 아마 서술했다 이런 식으로 말되겠죠. 그러니까 차지 이 말은 태조가 한 지시를 김성지가 집행했다 이런 얘기고, 이 차지 이렇게 하면 듣고 봐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김성지가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적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과연 금감록은 김성지가 기록해서 남긴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금감록의 국립중앙도서관 판본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이만큼이 그 부분이에요.
대체로 이제 한중년에서 얼추 비슷한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세묘조. 이만 세종 때 그 말이에요. 왜냐? 한중년 판본을 만들어 놓고 뒤에가 따져보니까, 아니, 태종이 죽고 없는 거야. 여기 보면은, 갑진년에 최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 역시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어쩌고 저쩌고 쫙 적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는 누구냐? 이게 세묘조니까 여기서 나는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가 태조다가 뒤에 가서 태종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세종으로 바뀌었는 거죠. 국립중앙도서관본은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태종에서 세종으로 바뀌었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도 또한 나라고 1인칭 표기를 하고 있죠. 정조시 조회를 철폐하고 정지하고 시장을 철폐하는 이런 일은 지금 개념으로 말하면 국장을 지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나라 전체가 수도를 했으니까 국장을 지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정조시를 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조시를 하지 않는 사람도 졸기가 수록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정조시를 하면은 반드시 졸기가 적혀야 돼요. 그게 통상적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종실록에 만육공에 졸기가 적혀야 돼. 졸기가 적힌 다음에 이 정조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세종실록에는 정조시를 했다는 기록은 막론하고 졸기도 안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조시를 했다거나 하는 이 얘기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으나 만육공이 돌아가셨을 때 조정에서 정조시를 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조시를 안 하더라도 졸기는 적혀요. 근데 정조시는 고사하고 졸기도 세종실록에 안 적혀 있다는 얘기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감록의 수정 과정을 살펴보면은 만용유고본에서는 전체를 태조가 다 말한 걸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태조가 이제 그 도승지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도 했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학중앙연구원본은 1424년부터 태조가 태종으로 바뀌어요. 왜냐? 태조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얘기도 잘못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김성지가 태조의 명령을 받아서 그걸 준 게 아니고 그렇게 들었다, 그렇게 알고 있다로 베껴요. 그 얘기는 김성지의 구술을 적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문기사가 없어지고 칠세손 최재가 가서 통곡을 해가지고 다시 받았다, 복사해서 받았다 하는 기사가 초과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학중앙도서관본에 가면은 이 태종도 이때는 죽고 없었기 때문에 1424년에 태종도 죽고 없는 사람이니까 다시 화자가 세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현재 전해오는 금감록은 최고본이 만용유고본으로 19세기 초에 만든 것, 기록된 걸로 보이고, 그 박서원이 서문을 지었다는 기록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최재가 통곡에서 재발행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최재는 그 생존연월일을 모르겠으나 16에서 17세기 말하자면 임진왜란 이짝저짝에 살았던 분으로 보여요. 임진왜란 이짝저짝에서 살았어요. 그렇다면 박서운이 서문을 지을 때 최재의 재발행 기록을 박서운이 서문에 적었겠죠. 안 적을 수가 없죠. 왜냐?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전에 발행한 중대 사건을 기록한 건 당연하니까 아마도 박서운이 지었다는 서문에 이 얘기가 적혀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제 없어져 버려서 이제 모르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박서원이 지은 서문에는 최제가 가서 며칠을 통곡을 해서 재발행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그 금감록의 판본 얘기는 그만하고 그 만육공이 두문동 72현인데 진짜 두문동 72현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